이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앞서 이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균용 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거든요. 네. 6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6일 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까지 다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부적격, 부적격으로. 국민의힘은 적격 이렇게 해갖고 청문 보고서까지는 채택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마쳤고 이제 본회의 투표. 대법원장은 본회의에서 2분의 1, 2분의 1로 의결이 돼야 하니까 인준이 돼야 취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장관과 다릅니다. 장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부적격이라고 말도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냥 이 파토를 놓더라도 어찌됐든 대통령이 시간 딱 그 정해진 시간 딱 지나면 내가 그냥 임명해 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제니까요. 우리.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은 또 다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가 꼭 인준을 해줘야 돼요.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 대법원장은 새로 뽑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본회의에 이제 가서 이 투표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 특위위원들 7명이 민주당 출신 7명이 다 지금 편지 돌리고 있어요. 편지 돌려서 아유 부결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30몇 명이 또 이 가결 쪽으로 갈까 해서 뭐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대법원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 준법, 의식, 책임성,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이 편지 보면서 김명수는 그럼 어떻게 했어? 김명수. 아니 김명수 봐요. 그때는 자기들이 다 수당 아닙니까? 높은 도덕성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무슨 저기 대한항공 뭐 법무법인 있는 내 자기 관절을 파티를 해주기질 않나 준법의식 없죠. 법적으로도 문제 있었잖아요. 물론 그냥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책임성 뭐 균형 감각 더군다나 없죠. 다 없는데 사실 이균용을 두고 지금 이 민주당이 이런 게 다 없다라고 부결을 하자고 하니까 좀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좀 따져볼 것은 우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적격하지가 않은 겁니까? 그동안 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는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대법원장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내용입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 도저히 안 돼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편지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언론에서 얼만큼 그 문제를 의제로 해갖고 막 이 단독 기사 쏟아내고 사설 나오고 이 정도 돼야 그렇죠. 편지 안 보내죠. 편지 안 보내고 여론이다 이런데 뭐 하고 다 끝나버리는데 지금 나온 것들이 아마 그 처가 회사와 관련된 대성자동차인가 그 미상장 주식 그거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거. 재산 신고 누락, 뭐 증여세를 증여. 뭐 탄로했다는 거.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장관들 문재인 정권 때 장관들 중에 부적격이 아니라 적격이라고 하는 대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문제 많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더군 이 시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건국연도에 대해서 1948년이라고 청문회에서 답해서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뭐 이것도 지금 이유로 들었는데 전혀 이유가 되지 아니할 수 있죠. 이건 역사적인 어떤 논쟁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이 균형 감각이라든지 책임성, 도덕성과는 전혀 별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의사고요. 그다음에 뭐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슨 뭐 이 문제가 있다 뭐 하는 조직 있는 내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 뭐 법원장 뭐 33명인가 뭐 그중에 꼴찌에서 한두 번 확인을 했더구만요. 평가는. 그 평가 부분이 분명히 일을 열심히 있습니다. 시킨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시키면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맨날 빨리빨리 그 재판 하라 그러고 뭐 다그치고 그러면 다그치고 그러면은 저 누가 판결문이 이렇게 써서 제대로 써야지 뭐 이러면은 하겠습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사람이 참 처음에는 이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처가가 이래? 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청문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결정적 한방. 즉 진짜 하자가 있어서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우리가 다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가 쪽이 아마 돈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예, 예. 옛날 돈 많은 분들은 판검사 사위 얻는 것이 제일 큰 일 아니었습니까? 사법연수원 통과하자마자 예. 이제 저 중매인들이 막 리스트 들고 이렇게 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특히 건설회사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건설회사 하다 보면 하도 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니까 꼭 검사 사유를 얻습니다. 일부러라도. 예. 요즘에는 이제 의사 사이다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예. 그게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무슨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뭐 사설부터 시작을 해갖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 언론에 사설에서 문제 있다. 언제까지 인사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만 현재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생활 뭐 또는 어떤 재산 이런 문제가 그 수위가 전 국민이 공감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죠. 이제 24일 날 퇴임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법사에 가장 흑역사를 기록했다 할 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예, 예. 사법부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국민적인 어떤 기대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기를 쓰고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못 해주겠다고 나선 데는 아무래도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줄줄이 재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지연을 시켜가지고 내년 총선까지는 1심도 안 나오게 만들고 선거법도 그러려고 하면은 현재 시스템, 현재 김명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게 최고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방탄이 계속 연장되는 느낌이에요. 예. 자, 이 영장 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아마도 검찰은 별개 그걸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허위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거는 먼저 지금 입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한 주에 3번까지 많게는 이재명이 계속 들락달락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받으러 가야죠. 그럼 또다시 단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판 지연시키려고. 그 재판을 지연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이 빨리 열리면 큰일 나는 게 가장 큰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1심만 나오더라도 와 1심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100만 원이 나왔을 때 400억이 434억인가가 되잖아. 400억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을 더 이상 프로텍트할 수 없다라는 안고 갈 수 없죠. 말이 당이 나올 수밖에 망하게 없는 생겼는데. 거고 이재명은 지금 당장 영장 실질 심사만 피했지 닥쳐올 사법 판단 1심, 2심, 3심이 이게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네, 판단이 바로 이제 연달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부라리고 지금 김명수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김명수는 갔어도 김명수가 뿌린 씨앗들은 아직도 자라고 있다. 이런 알박기 인사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전담 판사에서부터 또 중앙지법원장까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지금 선거법만 해도 강기태 부장판사인가요? 네네. 이 사람 6개월 내에 1심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 1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법은 원래 그렇게 명시는 그리고 돼 있습니다. 아니 매주 해도 시원찮을 판에 2주에 한 번씩 오고 뭐 아프다고 오고 단식 온다고 하면 또 밀어주고 완전히 이재명 편 지금 듣는 재판장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이야말로 빨리 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다 마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윤미향이랑 그래서 지금 다 해먹고 나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끝내야 될 선거법 이렇게 미뤄지는 건 무엇 때문이다? 김명수가 쌓아놓은 그런 그 씨앗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균용 당연히 부결을 시키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어요. 35년 만이라면서요? 예, 89년. 1989년 노태우 전 그때 정기성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를 빚는데 문제는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도 내년 1월 1일이면 그만둬요. 그렇죠. 거기다 민유숙
대법관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후임자는 누가 청구를 할 것이며 원래 대법원장이 그렇죠. 청구해야 하는데 제청-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거기다가 이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체 결론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재판이 다 미뤄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법원은 매년 2월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인사가. 여러 문제들이 지금 생기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혼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은 지난번 체포 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앞서 이 국장도 잠깐 언급한 대로 이번에도 비명이 처리를 해줘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114인가 되죠? 예, 국민의힘이 114. 저 6배니까 114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114고 정의당이 6이어서 그때 120 합쳐서 그 조정훈까지 합쳐서, 예. 120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5명 정도가 이번에는 정의당은 또 6명 이쪽으로 다시 야당 부결시킬 쪽으로 테니까 그러면 114고 35명 이상이 와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30. 지난번에 예. 39명이 가결 내지는 기권, 예, 예. 무효가 39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만 와주면은 인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이 비명들을 지금 본인이 압박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이균용 그 대법원장을 낙마시켜서 타격을 주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내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해야 하니까요. 내가 재판 내 리스크를 목숨을, 벗어나야 한다. 사법 계속 리스크.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명계가 나의 목숨을 흔들까봐 당장 그들한테 칼을 들이밀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지라는 소프트한 그런 그 방식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6일 날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꽤 대치 국면이 가파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0일부터는 또 국감한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10일부터 국감. 뭐 그런 거 정치권에서야 싸우는 것은 늘 뭐 일상사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이 공석이 돼 갖고 사법부 공백 상태가 오래 가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오는 거. 네. 이재명 하나 방탄 재판 리스크를 방탄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꽉 잡아버리면은 그동안은 수사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의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 사법부의 발목을 또 꽉 잡겠다 이래가지고야 참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운명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사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단순히 한 사람 이 범죄 혐의자의 범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우리 국회의 문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사법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체제를 완전히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지금 자신의 안위만 보이지 당의 미래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 뭐 국기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끔찍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야당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같은 인물이면 계속 후보자를 제2, 제3 인물을 내보내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치고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도 일단 이균용 후보자가 정말 뭐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될 정도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장을 시켜놓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나가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 그 대법원장 김명수가 기준을 너무나 낮춰놨기 때문에 늘 김명수만 생각하면 아이고 김명수도 했는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